자, 정경심 교수가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해준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 비밀 메신저죠.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 실토 증권사 직원에게 정경심 교수가 배신감을 토로했어요. 증권사 직원 김 씨, 한국투자증권 PB죠. 5년여간 조국 가족 자산 관리를 했다.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다. 조국 가족 자택 취재진 몰리자 식자재 배달도 그래요? 이 PB가 배추, 무 이런 거 동그랑땡 사서 조국 장관 집 앞까지 배달까지 했던 거예요. 김 씨가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 및 진술을 다 했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로 이 김 씨에게 최근에 이런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네가 왜 이러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정경심 교수가 네가 왜 이러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시점은 PB가 검찰에게 하드디스크를 제출한 이후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네가 왜 이러냐라고 PB한테 왜 이런 배신감을 토로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했던 지시한 부분은 감춰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집에 있는 PC가 2대가 아니라 3대라는 것까지 또 나머지 한 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것까지 샅샅이 다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믿는 정경심 교수가 저는 순진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있으면 오촌 조카한테도 저런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네가 왜 이러냐? 예. 실제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종된 자잖아요. 예. 그 증권회사.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엄격하게 이건 남의 관계있고, 사회적 관계.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와서 네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거죠. 네가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검찰은요, 네가 왜 이러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없는 내부 고발자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강박한 사안이다. 강박한 사안이다. 강하게 압박한 사안이다. 라고 검찰은 얘기를 했는데, 허나 교수님, 네. 개인 PB, 한투증권 PB 좀 가여워요. 가여워요. 자기 일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일한 것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비밀 메신저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문자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그냥 저는 그 옆집 부인이 그런 문자 보내도 왜 그러시지 무서울 텐데 법무부 장관 부인이 그런 문자 보냈으면 손 떨리지 않겠어요, PB? 그렇죠. 이거 완전 갑질인데 제가 봤을 땐 그 갑질이 갑질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용의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는 진상 고객과 호감 고객이 있는데요. 호의로 받아들이면 호감 고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호의를 권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진상짓입니다. 우리 갑질로 힘들어하는 정말 이 수많은 그 직장인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PB의 직접적인 롤과 그리고 책임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산, 우리 고객의 자산을 늘려드리는 거지요. 잡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피해를 대신 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의 짓은 분명 갑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잖아요. 조금 전 검찰 관계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힘없는 사람을 강박한 거다.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법적인 걸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저기에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 보복범죄가 되는 겁니다. 저건 보복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그러면 아니고 단순히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죠. 배신감 토로. 근데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투자증권 직원이 자신들의 또 가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했잖아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저렇게 텔레그램이 아무리 보안 장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 내용을 갖다가 보내면 저 당연히 나중에 다
밖으로 새어 나온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네가 왜 이러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허위로 자기를 무고하고 허위 진술로 인해서 나를 올가맬 때 쓰는 말이 저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근데 투자증권은 사실은 검찰에 가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PB가 검찰 가면.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서 동양대 가서 PC 하드를 교체를 했고 집에 가서 뭘 교체를 했고 그 하드 교체한 판을 어디다가 숨겼고 그건 다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정상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를 자신의 어떤 배신 행위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좀 인식이 됐다 보고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드디스크를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더군다나 아들까지 쓰는 하드디스크를 숨기려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 장관이랄지 이제까지 정경심 교수가 해왔던 그한 말에 의하면 사실은 집에 있는 컴퓨터는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을까? 예. 그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표창장이랄지 딸의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구속된 오촌 조카랄지 코링크 P랄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국 장과 관련된 중앙지검의 특수부 수사를 이렇게 보면서 예. 굉장히 방송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나 이걸 몸을 사리다 보니까 예. 여권이랄지 청와대도 공격받으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그 하드디스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밖으로 다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디스크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만 나오지 내용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검찰이 입법권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디스크 내용에는 굉장히 핵폭탄 요소가 꽤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